그 중에 만약에 한 건이라도 제가 혐의가 있었으면 지금 제가 존재하지 않죠. 예. 다 모험이었고 너무나 나약했던 20대의 어린아이였어요. 방송음악으로 데뷔한 게 SBS 방송음악으로는 92년도 데뷔를 했는데 음반 출시는 93년도예요. 이제 음악계에 들어온 거는 91년도. 91년도에 음악계에 들어와서 92년도 어려운 시절이 좀 짧았죠. 어떻게 보면. 예, 그래서 92년도에 방송음악으로 먼저 데뷔를 하고 93년도에 이제 음반 데뷔를 한 거죠. 근데 작업은 91년도, 92년도 계속 해서 음반에 나오려면은 그 이전 작업이 있으니까. 예,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어린 10대 작곡가가 잘하는 애가 있다라는 소문은 91년도, 92년도에 이미 좀 나기 시작을 했었죠. 93년 초에 박준희 오보이 쿡쿡 이걸로 이제 처음 데뷔를 했고요. 데뷔 앨범입니다, 그게. 그 이후에 뭐 미스터2, 난단지 나일 뿐, 93년도.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앨범 프로듀서를 하다가 첫 밀리언셀러 음반이 터진 게 DJ DOC, 오케이 오케이, 겨울 이야기, 리멤버가 다 이제 히트가 되면서 그 앨범이 사실 밀리언셀러의 기점이 됐던 앨범이죠. 예, 예. 가장 컸던 인물은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이었고, 원래 제가 좋아했던 건 락이었거든요. 비틀즈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클래식으로 작곡도 했었고 음악을 해 나가다가 팝으로 바뀐 게 비틀즈 때문이었고, 그 뒤에 레드제플린이라든지 이런 게 학창 시절에 영향을 많이 줬고, 지금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팝 음악 그러면 사실 마이클 잭슨 영향이 굉장히 컸죠. 사실은 우리나라 음악은 언제나 팝 음악의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그걸 갖다가 제가 좀 타파하고 싶어서 사실 영턱스 클럽 같은 음악을 만들어 본 거죠. 새로운 장르인 거죠.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음악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사람들이 안 듣는 약간 언더그라운드라고 보통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그런 쪽의 음악을 갖다가 더 많이 듣게 되는 게 미래에 어떤 장르가 올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짓는 겁니다. 패션은 영국이 선도하고 악기는 독일이 만들고 돈은 미국이 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영국 음악을 갖다가 좀 지금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실험, 새로운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유추해 보는 거죠. 앞으로 어떤 음악 패션이 갈 것이고 거기에 내 음악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갈 건지를 갖다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, 그래서 하루도 공부를 안 하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악기에 대한 기술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,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냐 물어보면 매일 공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당시에는 데모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. 당시에 음반업계에서는 선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. 그 제도가 뭐냐면 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레코드 회사에서 미리 좀 돈을 땡겨 받는 거죠.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급금을 갖다가 좀 먼저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한 그런 제작 형태였는데, 금액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. 믿음이 있는 뭐 제작사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거나 작게 주고, 제 이름이 음반에 들어가면은 얼마 이상이 보장이 됐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사실 너도 나도 많이 찾아왔죠. 그래서 사실은 거절하는 음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본의 아니게 정말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작업들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거절당했다는 것 때문에, 당시에는 또 음반학기가 좀 거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. 시달림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. 20대 초반에 여러 청이란 청을 다 다녀가면서 모함으로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. 제가 앨범 프로듀서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컨셉을 더 많이 생각하고, 그리고 컨셉 만드는 기간이 길어졌는데,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지금은 싱글 시장이 많지만 예전에 싱글 시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피아라는 곡은 싱글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. 타이틀곡이 필요한 거예요. 사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앨범을 다 만들어 놓고 타이틀곡 한 곡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섭외 들어온 경우, 그런 경우가 전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스케줄이 없었어요. 음반 출시일도 이미 결정이 돼 있고,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력을 가해가지고 말하자면 멜로디를 만들어요. 멜로디를 만들고 컨셉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녹음실 갑니다. 녹음실 가서 녹음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녹음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
그 당시엔 이승호 형님이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가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몇 시까지 어느 스튜디오로 와달라고. 그러면 성호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있던 것 같다고 듣고 적어요. 적는 동안 저는 악기 세팅을 하고 녹음 이제 트래킹 과정을 하는 거죠. 심지어는 그날 저녁에 녹음했던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승철 형님 오늘도 난 같은 경우는 당시 오늘도 난이라는 곡은 제가 곡을 안 썼어요.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곡들 녹음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승철 형이 전화 와가지고 야 요즘 너 댄스 음악 좋다고 그러던데 형은 댄스 음악 안 써주냐? 그래가지고 그래요?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. 좀 써갈게요.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승철이 형은 사실 제가 1년 정도 같이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승철이 형의 이미지로 많이 써놨던 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곡 중에 하나를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30분 만에 그때 편곡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해가지고 발표한 게 지금의 오늘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제가 데모 작업을 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데모 작업을 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문을 뭐 열었는데 망치를 들고 서 있는 당시 앤서니 머신이 많았잖아요. 거의 뭐 욕하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모함으로 국세청에서 갑자기 뭐 들이닥친다든지 그 조그만 작업실에 그 중에 만약에 한 건이라도 제가 혐의가 있었으면 지금 제가 존재하지 않죠. 예. 다 모함이었고 너무나 나약했던 20대의 어린아이였어요. 그 어린아이한테 사실 어른들이 어떤 분들은 돈을 좀 뜯어내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안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곡을 섭외했는데 안 들어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악의를 가지고 못살게 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. 제가 당시에는 SBS에서 최고 작곡가상 선정이 2회 연속으로 됐었는데 제가 방송국 가는 걸 극도로 꺼려 했었어요. 그때는 이제 인터뷰 때문에 잠깐 왔었는데 제가 방송을 조금은 해야 되겠다, 인터뷰라도 조금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된 게 당시 전국적으로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은둔하고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사칭한 유일상 작곡 사무실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. 몇 번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맞냐고 제 이름을 사칭을 해서 이제 학원을 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 얼굴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. 그래서 인터뷰라도 하고 아주 조금이지만 방송 활동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90년대는 사실 어디를 가나 제너럴가 나왔습니다. 요즘은 사실 캐롤 같은 경우 저작권법이 강화돼서 거리에 못 나오고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카페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제너럴가 나왔었고 방송에서 1위부터 10위 중에 뭐 7, 8곡이 제 곡일 정도로 많은 곡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죠. 요즘은 뭐 온라인이 이제 발전돼서 뭐 많은 사람들이 댓글 볼 수 있었겠지만 당시 그런 걸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PC통신이라고 그런 데에서 사실 뭐 사람들이 해자됐다고 어떤 형이 뭐 진짜 수백 페이지가 되는 댓글을 저한테 뽑아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.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장 격정적으로 기뻤던 순간은 공연 때랑 나이트클럽을 음악 들으러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보려고 갔는데 매 타임마다 제너럴가 나올 때 기분이 좋았죠. 하지만 이제 한 번도 그날 처음 만난 여성분한테 제너럴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. 그렇게 제가 살진 않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인데 그냥 내는 것 족족 최소 50만 장 이상 나갔기 때문에 히트가 왜 안 되지?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갖는다. 그래서 20몇 위 하면 이건 왜 이렇지? 이런 생각을. 근데 사실 그런 생각 할 겨를도 없이 다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30팀 이상은 스케줄표에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못하는 팀도 많죠. 그러니까 뭐 제가 어느 정도로 잠을 못 잤냐면 차 이렇게 운전하다가 빨간불 켜졌을 때 그때 잠깐 잘 수 있었던 시간. 예, 너무 위험했죠. 그래서 당시 녹음실이 광화문 스튜디오라고 이제 광화문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산 터널 그 큰 삼거리 정도 되는 큰 길 있잖아요. 거기에 맨 앞에서 제가 졸아가지고 엑셀을 밟아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죠 당시에. 그래서 지금도 쪽잠 자는 게 좀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쪽잠을 자지 않았지만